그리고 스파르타에 관한 내용 조금 했었죠. 그쵸? 아테네랑은 정반대 나라였다고. 그쵸? 그래서 여기는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뭐예요? 국가가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전권을 행사하는 전체주의 국가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나라가 지향하는 방향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테네는 자유잖아요. 자유, 문화, 예술인데 스파르타는 뭐예요? 군사예요. 그쵸? 네, 네. 군사력을 어떻게 크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땐 뭐예요? 이제 식민지죠. 그쵸? 네, 그 정복한 지역을 네, 지역 주민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이 그쵸? 바치게 하는 거예요. 수확물의 한 절반 정도를 매번 바치게 하는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군사력을 키워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걸로써 해결을 한다. 이게 인제 스파르타의 기본적인 방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개인들한테 무슨 권리와 자유를 주기보다는 모든 것들은 국가에서 결정하고 예 지시한다. 말 그대로 국가 전체가 병영이라고 보시면은 되는 나라가 스파르타입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에도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는데 무려 2명의 왕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왕과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왕 하면 뭐예요?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을 생각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스파르타에서의 왕은 그런 왕이 아니라 그냥 장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어, 그래서 뭐 이 약간의 통치와 관련된 기능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기능이 거의 없고 후대로 가면 갈수록 더 없어져서 실제로 스파르타의 왕이 수행하는 기능은 인제 전쟁이 났을 때 그 군사를 이끌고 가서 싸우는 장군 있잖아요. 그쵸? 네. 예. 그 장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특이하죠. 그쵸? 네. 예. 그러면은 정치는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왕은 정치를 사실 안 하는 거예요. 스파르타의 왕은 정치랑 관련이 거의 없어요. 그냥 전쟁터에서 싸우는 그런 특출난 장군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실제 그러면 국내 정치는 누가 하느냐, 그 실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에포로스라고 하는 요 사람 있죠. 그쵸? 최고행정관 5명이 있는데 요 사람들이 인제 모든 통치와 관련된 전권을 행사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재밌게 민회에서 선출된 사람이에요. 아테네처럼 스파르타도 민회가 있거든요. 이거는 시민들을 대변하는 기구인데, 시민들을 대변하는 기구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최고 권력자 5명을 선출을 합니다. 근데 이 권력자들이 선출된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개인의 자유를 인제 허용하지를 않아요. 예,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전권을 갖고 시민들한테 "당신은 이거 이렇게 하고 당신은 이거 이렇게 하고" 지시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된 나라라는 거죠. 그것도 되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쵸? 네. 행정관을 자기 손으로 뽑는데 그 행정관은 군사 지휘관처럼 시민들을 지휘한다. 예. 이런 독특한 그런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스파르타가 되는 겁니다. 어쨌건 실제 전쟁이 벌어지면은 군사를 지휘하는 사람은 왕이에요. 네, 왕도 1명 아니고 2명입니다. 2명의 왕이 그 군사를 지휘를 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거고,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정치가 역할하는 사람은 5명의 최고 행정관인데, 또 이 최고 행정관도 시민들이 선출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선출직인데 개인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걸 또 허용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행정관들이 지시하고 통제하는 이런 나라가 스파르타였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 행정관이 결정한 그런 정책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허용이 안 되죠. 그쵸? 예, 상명하복입니다. 행정관이 지시한 것들은 순응할 그런 뿐인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개진한다든가, 우리가 군대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관이 돌격하라고 했는데 네. 저기 장군님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아, 이런 거 허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예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행정관이 또 염려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독특하잖아요. 독특하게 군사적인 체계로 나라 전체가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나라 그러니까 시민들이 다른 나라의 상황에 눈을 돌리는 거를 좀 염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돌아가는 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인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왜 우리만 이래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예 다른 나라랑 교류하는 것도 최대한 억제를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무역을 가능한 억제한다." 그러니까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아테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해외랑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상호 교환하면서 이렇게 얻는 형태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물건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상들, 문화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근데 스파르타는 그걸 가장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역을 오히려 억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외부랑 교류를 하지 않고 내부에서 다 해결을 하려고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우리만의 고유한 이런 그 정치 체계나 어 사회 질서죠. '사회 질서를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경제가 발전을 하지를 못할 테니까 좀 이렇게 '부유한 삶과는 거리가 있지 않을까요?'라고 물어보면 그렇다 아니달까요? 아니겠죠. 그렇다예요, 놀랍게도. 아, 네. 예. 그래서 스파르타가 오히려 시민들이 부유하게 되는 걸 안 좋아해요. 의외죠. 그쵸? 의외예요. 왜냐면은 부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인제 사치하고 부패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시리아 때도 봤잖아요. 처음에는 막 싸울 때는 어때요? 용감한 전사인데 인제 좀 배부르니까 전장에 나가서 막 이런 혹독한 조건을 거치고 막 싸우고 이런 걸 점점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음. 좋아하게 되면서 나라가 점점점 쇠약해지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스파르타도 그걸 예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무역을 하면서 외부랑 교류를 하고 시민들이 부유해지면 인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거라 '왜 우리만 이렇게 병영 생활을 하듯이' 그쵸? 예 '이렇게 생활해야 되느냐.'라고 인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데 올인하는 정책들을 쪼끔씩 인제 안 하게 될 거고 예. 그러고 인제 쪼금씩 부를 인제 탐하게 되면서 정신이 해이해질 거고 인제 이런 것들을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관들은 무역을 통해서 물자를 더 많이 늘리고 그래서 시민들이 조금 더 부유하게 살고 이런 걸 오히려 기뻐하지 않아요. 예. 예. 아, 그냥 있는 범위 안에서 그럭저럭 자급자족하는 걸 오히려 권장합니다. 그리고 검소함과 절약을 미덕으로 그리고 오히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버티는 거 있잖아요. 사실 네. 전쟁터 가면은 인제 그 상황이 되게 열악하잖아요. 그쵸? 예 열악한데도 전쟁터는 어떻게 돼요? 인내하면서 이겨가야 되는 게 전쟁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활 자체가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국가 자체가 병영이니까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생활 자체도 그렇게 해야 나중에 전쟁터 가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싸우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부유하게 되는 걸 바라지 않게 되고 외부 사회랑 교류하는 것도 바라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냐? '무역을 가능한 억제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부유하지 않게 될 거고 그럼 없는 형편이니까 그 참고 견디는 연습도 하게 될 거고 그쵸? 있는 걸 어떻게든 잘 쓰는 그쵸? 예 그런 또 훈련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인제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요? 군사력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인제 그
정복민들이죠. 정복민들이 바치는 그런 어떤 조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납품들을 활용해서 먹고 살아가는 이런 나라로 계속 갈 수 있을 거다. 아, 인제 그렇게 인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는 거를 허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전체를 다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리디아도 받고 아시리아도 받지만 오히려 무역을 장려하기 위해서 은화를 발행하잖아요. 그쵸? 네. 그 가치 교류를 더 증진하기 위해서 은화를 발행하는데 스파르타는 오히려 이걸 막아야겠죠. 그쵸? 네. 막아야 되니까 오히려 동전을 뭘로 발행하느냐? 납으로 동전을 발행합니다. 아, 근데 납이 이게 되게 무거운 금속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이기가 힘들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래를 하려면은 어때요? 무거워요 일단. 아, 일단 무겁습니다. 그리고 금이나 은은 귀금속이잖아요. 그쵸? 네. 귀금속이니까 흔해요? 적어요? 적죠. 적죠. 적으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납은 귀금속이 아니라 뭐예요? 어, 이거 진짜 흔해 빠진 금속이거든요. 아, 다루기도 정말 쉬운 금속이에요. 녹는 점도 낮아요. 그래서 진짜 그 어떤 귀금속으로서의 가치가 가장 없는 금속이 납인데 그걸로 동전을 만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금 같은 경우는 귀금속이니까 같은 가치더라도 쪼끔만 있으면은 높은 가치를 담보할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거를 쪼끔만 가지고 가도 어때요? 이만큼을 사올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납으로 동전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납은 귀금속으로서 가치가 없으니까 고철로서 사실 가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예 지 그러면 예. 뭔가를 쓰더라도 왕창 이만큼씩 들고. 왕창 이만큼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금속 자체가 중금속이어서 무겁잖아요. 아, 아, 그러니까 스파르타랑 거래하려면 상인들이 어떨까요? 예를 하나에 들어서 몇짜리를 수백 개를 들고. 스파르타랑 예를 들어 거래하려고 곡물을 납품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납으로 된 동전을 이만큼 주네요. 이거 여러분이 상인이라면 거래하고 싶어요? 거래하고 싶지 않아요? 안 아, 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무역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럼 스파르타는 필요한 물품들을 어떻게 얻느냐? 무역이 아니라 뭘로 얻는 거예요? 정복지에서 나오는 그쵸? 그 산물들을 세금으로 걷어가는 거죠. 그쵸? 물론 그렇게 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그 무역을 통해서 얻는 만큼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해 가지고 군사 국가를 유지하는 만큼은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으로까지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활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검소의 미덕으로 이겨내는 훈련을 해라. 이런 나라가 이제 스파르타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그 모든 면이 그렇게 맞춰지다 보니까 심지어 인제 그 한 사람의 생명 역시도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인제 접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스파르타에서 만약에 남자아이가 태어난다 그러면은 부모가 곧장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라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도 국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를 검사관한테 데려가요. 근데 이 검사관이 인제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 아이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얘 팔다리가 너무 얇아요. 그래서 '아 얘는 이렇게 훌륭한 전사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혹은 봤는데 발이 평발이에요. 평발 같은 경우 오래 못 뛰잖아요. 그쵸? 아, 그러니까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다리가 하나 없다든가 뭐 아니면 눈이 하나 없다든가 이런 식의 뭐 장애가 있는 걸로 판명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아이가 부모한테 못 돌아가요. 부모한테 못 돌아가고 언덕이나 산에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스파르타의 모든 시민들은 뭐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군사가 되기. 네, 훌륭한 전사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거기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면 어떻게 된다? 버려져. 살 가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가 있으면 언덕이나 산에 그냥 버려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야생동물들 있잖아요. 그쵸? 예, 야생동물들이 인제 잡아먹는 걸로 대부분 생이 마감이 되는데 어쩌다 한 명씩 인제 양치기나 행인들이 인제 노예로 거두어서 평생을 부려먹는 경우도 생기기는 했대요. 근데 이게 참 그렇죠. 예. 여러분이라면 뭐가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아기 때 그냥 물려서 야생동물들한테 물려서 빨리 깔끔하게 생을 마감하는 게 낫다. 아니면은 좀 비참하게 노예로 학대를 당하지만 왜냐면 이거 여기 스파르타는 공포 정치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가 반란 일으키는 게 또 두려워서 전에도 얘기했죠. 그쵸? 예. 네. 그래서 굉장히 또 이렇게 공포 정치를 하는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생각한다면 북한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그래도 '노예로서 그래도 사는 게 낫다.' 어느 편이 나을 것 같아요? 그냥 깔끔하게. 깔끔하게 그냥 가는 게 낫다. 예.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느니. 그래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서연이는 둘 중에 하나 택한다면 뭘 택할 것 같아요? 택하고 싶지 않죠. 그쵸? 네. 예. 예. 택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스파르타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이러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당해야만 되는 고런 상황에서 태어났던 겁니다. 자 근데 아기가 건강하다는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한테 돌아가서 7 살이 될 때까지는 양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부모랑 7 살이 될 때까지는 같이 지냅니다. 그러면 7 살이죠. 지금 우리 8 살에 학교 가잖아요. 1 살 빠르네요. 네 이것도 근데 외국은 만 나이니까 아마 똑같을 수 있어요. 어찌 됐건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입대합니다, 입대. 자 우리는 8 살 되면 어디 가요? 학교 가죠. 근데 스파르타는 8 살 되면 어디 가는 거예요? 군대 가요. 군대 가는 거예요. 예 장난 아니죠. 그쵸? 예 지금 그래서 12살인데도 아직 안 갔어요. 예 8 살 되면은 군대 가서 전사가 되기 위한 훈련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제대가 언제였는지 선생님 기억이 안 나는데 제대도 하여간 그냥 뭐 지금 우리는 뭐 군대 뭐 1-2년 갔다 오면 제대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웬만큼 중년 이후까지 돼야 제대하는 거를 선생님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전사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인제 노병이어서 '전사로 하기는 어렵다.'라는 판정을 받아야 제대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평생 열심히 하는 거네요. 네 뭐라고요? 열심히 하는 거네요. 예. 그냥 사실상 죽을 때까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제대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도 사실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스파르타에서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전사가 되기 위한 훈련은 대부분은 극한의 고통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면은 극한의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묵묵히 참고 견디고 그 안에서 인제 용맹을 발휘하는 것들을 연습하는 그런 훈련이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러한 훈련이 8 살 때부터 시작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대요. 그래서 입영하기 전부터도 사실 시작이 되는데 입대하기까지 1 년에 한 번씩은 공개적으로 흠씬 두들겨 맞았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7 살
6, 7살짜리잖아요. 그쵸? 항상 한창 철없는 말썽꾸러기인데, 그냥 공개적으로 가고 있는데 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밟고 때리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 아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하겠죠. 예. 그리고 당연히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고 당일 못하게 하겠죠. 그쵸? 네. 네. 근데 스파르타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면 하고 했을 때 이 아이한테 사실상 꼬맹이에 불과한데 뭘 요구를 했냐면은 그 모든 것들을 소리 내지 않고 묵묵히 참아내는 것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꼬맹이를 아무 이유도 없이 막 때리고 밟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리 안 내면서. 예. 그러니까 악소리도 안 내고 그런 걸 참아내야 됐다라는 거예요. 예. 무섭죠. 근데 여기 그렇게 네. 해서 키우면 그냥 군사 강대국 같은. 예. 그러니까 스파르타 하면은 육군이 무적의 군대로서 그리스를 제패해 나갔던 거예요. 그래 너무 무섭죠? 예. 잔혹한. 예. 우리도 좀 스파르타식으로 좀 교육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7살이 돼서 입대하면은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참고 견디는 훈련을 받았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한겨울에 신발도 없이 얇은 속옷 하나만 입고 어디에요? 천막 병영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로 예를 들면은 한겨울에 러닝 셔츠하고 팬티만 입혀 가지고 집에서 내쫓는 거예요. 밖에 눈 내리고 있는데. 재현이 그러면은 다음날 아침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인간이 그렇게. 눈 맞으면서. 그래도 하루는 버틸 수 있잖아요. 하루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틀은 못 근데 버틸. 이런 식의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그쵸? 막 싸우다 보면은 제대로 못 입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한겨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도 버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재현이 맨발로 눈 안 밟아 봤죠? 네. 근데 손 시려운 거보다 발 시려운 게 훨씬 심해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해 보세요. 아니 이게 차라리 손 시려운 게 나아요. 진짜요? 예 진짜예요. 진짜 나중에 한번 해 보세요. 근데 그거를 꿋꿋이 버텨야 되는 그런 훈련들을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싸우는데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돌이라도 씹어 먹으면서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주는 음식이 인제 선짓국을 줬다 그래요. 그래서 돼지 다리와 거기에 인제 피와 소금하고 식초로 간을 해서 인제 끓인 국을 이제 매일의 인제 음식으로 주는데 정말 맛이 없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지금도 영어에서 맛없는 음식의 대명사로 블랙 수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거예요. 왜 블랙이냐? 그 피를 넣고 끓이면은 그게 응고되면서 색깔이 검은색으로 바뀌잖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봤을 때 까만 어 국물 요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맛없기로 손꼽히는 그런 음식이었대요. 근데 안 먹으면 안 네. 돼요? 먹을 걸 안 줘요, 이거 외에는. 아 그럼 이것밖에 모르겠어요 예. 이거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맛이 없었냐면은 옆에 있는 아테네 사람들이 인제 비꼰 게 뭐냐면은 "야 이거는 우리 돼지가 먹는 음식 정도밖에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맛없는 음식의 대명사로서 인제 이게 자리 잡을 만큼 맛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뭐 그런겠죠. 굉장히 그 뭐 약간 역겨운 그쵸?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스파르타 사람들 역시 훈련받는 스파르타 사람도 이거를 못 견뎠다고 해요. 그래서 몰래 인제 막사에서 나가서 다른 음식을 훔쳐서 먹으면서 이제 그 배를 채우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고는 합니다. 걸리면은 채찍질로 응징을 했다고 해요. 아. 채찍 안 맞아 봤죠. 그쵸? 근데 이게 끝에 네. 팍 나는 게 엄청 아프던데. 고대 시대 채찍은 이게 상상을 초월해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거기에다가 막 뼈 같은 것도 막 달아놔 가지고 채찍하면은 이게 살점을 이렇게 훑어 나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걸리면 맞아야 됐대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목숨 걸고 훔쳐 먹는 거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맛이 없었다고 합니다. 목숨을 예. 그러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죠. 진짜 뭐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제 다른 걸 훔쳐 먹는데 그러다가 인제 걸리면은 인제 채찍질 당하는 겁니다. 이 채찍질을 할 때 그 의미가 우리 같은 경우는 훔쳤으니까 그 '채찍 맞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네 스파르타는 훔친 거에 대해서는 어 책망을 안 했대요. 아 왜냐면 여기는 군사 국가니까 힘이 있으면은 남의 물건 힘으로 뺏어오는 건 뭐예요? 지극히 정당한 거죠. 그쵸? 와 그러니까 그게 또 예. 그러니까 솜씨 좋게 훔쳐 먹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네가 전쟁터에 가서 안 좋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버텨야 되는데 그거를 끝까지 못 견뎌내고 다른 음식을 찾아서 나섰다는 거에 대한 의미로 채찍질을 했대요. 이해가 안 되죠. 그쵸? 예.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문화로서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이런 쪽으로 모든 게 맞춰져 있는 그런 나라가 스파르타였다는 거죠. 재현이 스파르타에서 안 태어난 게 다행이죠. 그쵸? 네. 네. 여자아이들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신체를 단련하는 체력 훈련은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래야 또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또 그래야 건강한 아이가 또 이런 전사가 된다라고 해서 여자들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어 한마디로 근육 이런 거 키우는 이런 훈련들 뭐 오래 달리기, 구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강하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제 스파르타 사람들의 인제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은 인제 거대한 계란 모양의 방패 이게 인제 전신을 다 가려주는 큰 방패입니다. 그래서 워낙 무거워 가지고 도망가려면은 방패를 버리고 도망가야 되는 인제 그런 상황이 오는데 이거를 인제 최악의 수치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나 아내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남편 손에 인제 이 커다란 방패를 인제 꺼내서 쥐어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방패와 함께 돌아오거나 그러니까 이 방패를 들고 집에 돌아오거나 아니면 이 방패 위에 누워서 돌아오시오." 하고 하면서 방패를 건네 줬다고 해요. 방패 위에 누워서 돌아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는 말이죠. 전사해서 그쵸. 영예롭게 돌아오거나 아니면 승리해서 그쵸. 돌아오거나 둘 중에 하나 하지 방패 집어 던지고 "나 살겠다."고 탈주해 가지고 비굴하게 살아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마시오."라고 엄마나 아내가 얘기를 해 줬대. 그러면서 여자들도 무섭죠. 그쵸. 오늘날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아 여보 괜히 거기
용감히 싸우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저 후방에 있다가 꼭 살아 돌아와야 돼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모든 것들을 정신 훈련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거기에 이렇게 맞춰 놓은, 그래서 심지어 시민들이 부유하게 사는 것조차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예,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전사하는 거를, 예, 최고의 영예로 생각하는, 예, 그런 나라였고요. 그래서 국가 정책과 시민의 삶 모든 부분이 훌륭한 전사를 양성하는 데 맞추어지고 통제된, 예, 그런 나라다 보니까, 예, 최강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로 이름을 날리게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육군의 분야에서, 예, 육지 싸움에서 스파르타를 당할 수 있는 그리스 도시 국가는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인제 그 뒤에 인제 나오는 인제 페르시아하고 인제 싸울 때도, 예, 스파르타의 군대가 인제 육지 부분에서는 또 상당한 활약을 해 주는, 예, 고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술이나 문학, 건축, 예, 이런 분야에서는, 예, 별다른 두각을, 예, 나타내지 못하는 나라가, 예, 스파르타가 되겠죠. 그래서 스파르타는 하나부터 끝까지 다 뭐라는 거예요? 강력한 전사. 그쵸? 어떻게 하면 강력한 전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놓고 모든 것들을 다 누가 통제하는 거예요? 국가가 통제하는, 그쵸? 예. 그런 나라가 그 스파르타였다. 아테네랑 너무 대비되죠. 그쵸? 예. 그러니까 시민들은 뭐예요? 국가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모든 영역에서, 예, 그런 나라가 스파르타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제, 예, 경제적인 측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군사 힘이 있으니까 정복지에서, 그쵸? 예, 다른 지역을 정복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그쵸? 노예로 부리면서 해결을 하는,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인제 이 노예로 부리는 사람들의 반란이 두려우니까 공포 정치를 펴게 되는, 예, 요런 국가가 인제 스파르타였다. 예, 요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